실내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죠. 아픈 쪽 다리가, 수술했던 무릎에 통증이 자꾸만 생기고 운동이 잘 되는 건지 몰라서 운동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시나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고 잘못된 자세가 어떤 게 있는지 못 맞추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못 맞추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서 있지도 못하던 제가 이 몇 가지 자세를 고치고 나서 운동을 할 때 무릎의 통증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저는 무릎이 아픈데도 러닝을 지속 불가능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하던 것에 실망해 있던 찰나에 무릎에 실내 자전거가 좋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 바로 실내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실내 자전거를 탔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픈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싶어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보고 해외, 국내 포함 유튜브에 있는 실내 자전거 자세에 대해서 모든 영상들을 거의 다 보면서 운동 자세 딱 이 두 가지를 바꿨더니 실내 자전거를 탈 때 무릎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실내 자전거를 탈 때 제가 했던 실수 두 가지와 어떤 분은 페달을 앞꿈치로 밟아라, 또 어떤 분은 페달을 중간 부분으로 밟아라, 말이 참 엇갈리는데요. 이런 지나친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껏 제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실제로 적용해보며 실험해본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어떤 곳으로 밟아야 무릎 부담이 줄어들면서 무릎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무릎 강화와 유산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면 실내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 왜 무릎에 좋지 않으면 실내 자전거를 타야 되냐? 무릎에 체중을 실는 게 아닌 앉아서 페달링을 통해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러닝에 비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야외에서 하는 사이클보다 언덕이나 지형지물의 방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울퉁불퉁한路面 바닥과 언덕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가 아파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러 간다는 것이 힘든 사실이죠. 비나 눈이 오면 더욱 그럴 것이고요. 따라서 집에서 간편하게 날씨의 영향 없이 무릎 강화와 유산소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실내 자전거가 좋은 운동인 겁니다. 제가 운동할 때 지켰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페달에서의 발의 위치, 무릎의 방향, 강도 설정입니다. 기본적인 자세와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장 높이 설정. 가장 길게 뻗어 있을 때의 무릎 각도입니다. 발이 6시 방향에 있을 때 무릎 각도는 25도에서 30도. 그러니까 무릎을 다 펴고서 약간 구부린 상태가 되겠고요. 페달을 한번 돌려보고 불편함이 있다면 조금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골반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허리와 엉덩이 쪽에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2번, 페달에서의 발의 위치. 발의 위치는 신발을 신고 발을 쑥 넣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앞꿈치로 설정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무릎의 각도가 심해질수록 무릎에 받는 부하가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앉아있을 때 페달에 앞꿈치 쪽이 위치하게 되면 무릎에 부하가 걸리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발의 중앙부가 페달에 위치하게 되면 발목 그리고 종아리와 종아리 근육에 함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 무릎이 한결 편해집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무릎이 아픈 분들은 발의 중앙에 페달이 위치하는 게 좋고요. 사이클이나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앞꿈치가 페달에 위치하게 하여 운동하시면 됩니다. 3번, 허리 위치. 허리는 앞으로 굽혀지지 않고 일자 상태이거나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어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은 등받이에 기대어 있기에 자연스레 의자 옆쪽의 손잡이를 잡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입식 자전거와 좌식 자전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자전거 같이 생긴 입식 자전거와 등받이가 있고 낮은 좌식 자전거가 있는데요. 좌식 자전거가 무릎이 안 좋거나 재활을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자전거가 낮아서 타기에도 어려움이 없고 각도 설정이 무릎 재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등받이가 있어 기대어 타면 무릎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를 하시거나 헬스장에 가셨을 때 좌식 자전거를 선택해주세요. 4번, 강도 설정입니다. 운동은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 잘못된 생각으로 고생을 꽤나 했는데요. 무릎이 아프시다면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고 1단부터 시작해도 좋으니까 무릎 충격이나 불편함이 없는 강도로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저는 1단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돌리다 보면 이게 운동이 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돌리다 보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하면서 제가 올려드린 무릎 이완 운동이나 앞으로 올려드릴 무릎 강화 운동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무릎 주변에 근력이 붙으실 거예요. 붙는 게 느껴지신다면 그때 보면서 점차 올려주시면 됩니다. 5번, 무릎의 방향. 무릎의 방향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발끝과 무릎이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릎이 뒤틀리거나 무게가 온전히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서 자전거를 탈 때 위아래로만 움직여주시고 무릎을 좌우로 흔들지 말아주세요. 이걸 간과하면 무릎에 좋은 자전거를 탔는데도 무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자전거를 탈 때의 자세, 안장의 높이 설정, 발의 위치 설정, 허리 위치,
강도, 무릎의 방향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을 할 때 처음엔 약한 강도로 시작을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가 무릎 강화 운동을 진행하면서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강화 운동하는 날, 유산소 운동하는 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해주세요. 강화 운동을 한다고 매번 강도 있게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다시 상하거나 아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다친 무릎은 이전과 같이 돌아오기 힘들어요. 하지만 얼만큼 신경을 써주고 운동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무릎을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신경을 써주시고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릎 다친 자였습니다.